최초로 산업혁명을 일으키며 세계를 호령하던 강대국이자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렸던 국가, 바로 영국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인 문화 역시 대단한데요. 영국은 문학부터 뮤지컬, 연극, 락 음악에 이르기까지 소위 상류 문화와 하위 문화가 고루 발전한 게 특징입니다. 잠깐만 떠올려도 비틀즈, 오아시스, 007, 해리포터가 떠오르죠. 그리고 이런 영국의 대표적인 방송사가 바로 BBC입니다. 세계 최초이자 영국 최대 공영방송사로 100여 년에 가까운 역사를 가졌는데요. BBC라고 하면 언론사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만 사실 드라마, 다큐멘터리, 어린이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송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BBC의 국장인 팀 데이비가 BBC 수신료 상승을 언급하며 영국이 할리우드의 서비스 산업이 될 것이다 라거나 글로벌 미디어 환경에서 압박을 받는다라거나 영국이 문화적으로 위험에 처해 있다 라며 문화전쟁이라는 이야기까지 꺼내는데요. 그러자 영국 매체 언허드의 아리스 루시노스라는 기자는 이에 대해 BBC를 무기화하는 방법, 영국은 소프트 파워를 활용해야 한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2024년 4월 2일에 올립니다. 영국, BBC, 문화산업, 그런데 우리나라랑 무슨 상관일까요? 기자 루시노스는 기사에서 우리 한류를 언급, 영국의 롤모델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며 꽤 큰 비중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영국 문화산업이 한류를 배운다라. 오늘 트루코리아는 해당 부분을 중점으로 기사를 발췌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해당 기사는 어디까지나 영국인 기자의 시선으로 만들어졌다는 점만 기억하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BBC가 영국의 문화적 상징이라면 그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경쟁으로 인해 자금이 과도하게 늘어나며 세계는 끝없는 문화전쟁 수렁으로 빠졌는데 BBC는 몇 년마다 대담하고 새로운 글로벌 비전을 말하지만 결국 모두 흐지부지되고 만다. 지난주 팀 데이비 BBC 국장이 연설에서 언급한 대규모 스트리밍 플랫폼에 비해 BBC는 무능력에 대한 문화적 표현이 되었으며 영국은 문화 수출에서 연속적으로 저조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러시아는 조국을 위한 고통스러운 희생을 주제로 대규모 예산의 전쟁 드라마를 제작해왔으며 중국도 신흥 초강대국의 자신감을 표현하며 고대 왕국의 영광을 다룬 역사서 사실을 제작했다. 인도는 점점 더 민족주의적인 작품을 만든다. 그렇다면 영국의 문화 생산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솔직히 좋은 건 없다. 국가를 문화로 정의할 수 있다면 영국은 씁쓸하고 달콤한 노년의 여정을 떠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중이 미국 스트리밍 서비스를 즐긴다고 한탄하는 것은 망상처럼 보인다. 안목 있는 소비자라면 누구나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 기술 투자에 소홀한 BBC가 넷플릭스를 따라잡기에는 너무 늦었는지도 모른다. 영국의 문화 생산이 쇠퇴하고 있는 산업이라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중공업과 마찬가지로 뛰어난 성과를 내는 한국은 아마도 따라야 할 가장 명확한 모델을 제공할 것이다. 한국 정부는 국가 정책에 대한 공동의 노력으로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위해 영화와 TV 프로그램을 지원했고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약 20년 전 한국 정부는 문화를 강화해 국내 및 외교 정책 도구로 활용한다는 목표를 가졌으며 이는 국가 발전주의, 공공외교, 국가 브랜드화에 기반한 독특한 문화 정책으로 출범했다. 이후 수출부터 문화 및 공공외교 성과에 이르기까지 소위 한류는 눈에 띄는 성공을 거두었다. 한 학술 연구에 따르면 한류 정책을 통해 한국의 문화상품 및 서비스 수출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고 한다. 1998년부터 2019년까지 1억 8,890만 달러에 그치던 것이 2019년 123억 달러로 40배나 증가했고 이는 다른 산업에 파급 효과를 가져왔으며 2011년과 2016년 사이 한류 콘텐츠 수출 100달러당 무려 248달러 상당의 관련 소비재를 수출할 수 있었다.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보조금과 공동의 국가적 노력에 힘입어 한류 정책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숙해졌으며 이는 국가를 넘어 민간 재정에 의존하도록 변화했다. 정부가 초기 위험을 감수했다면 한류가 꽃을 피우면서 이후에는 기업 생태계가 문화, 수익, 외교적 자본을 창출하도록 발전한 것이다. 한국의 문화외교는 영국의 BBC처럼 미국 플랫폼과 경쟁하려 노력하지 않는다. 대신 한국은 자신의 목표를 명확하게 추구하기 위해 넷플릭스와 유튜브 인프라를 활용한다. 글로벌 성공을 향한 명확한 효율성을 바탕으로 한국은 노력하고 있으며 그 문화적 결과물은 놀랍도록 한국적이다. 아마도 이 뻔뻔한 한국다움, 그 뻔뻔한 문화적 자신감이 전세계 관객에게 그토록 매력적인 이유일 것이다. 우리가 거의 모든 분야에서 미국의 눈길에 들려 아첨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그 자체로 단호한 태도를 보이며 국제적인 존경을 받는 것이다. 이 부분은 해외를 인식하지 않고 지극히 한국스러운 문화 콘텐츠를 세계에 선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부럽고 놀랍다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드보이부터 오징어 게임, 부산행과 기생충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영화와 TV 프로그램 히트작들은 다양한 실험, 어둡고 충격적인 주제, 끊임없는 탐구로 특정되며 새로운 시각적 세계를 만들었다. 이는 지난 수십 년간 영국의 문화 전략과 정반대의 접근 방식이다. 영국의 전략은 실패했으며 비전과 혁신적인 상상력이 영감없고 소심한 경영진에 의해 너무 자주 무너졌다. 중간엔 게임 오해머, 드라마 라스트 킹덤, 프레시맨 시리즈, 소설 등을 거론하며 이것들이 디즈니나 마블처럼 영국 문화 수출의 히든카드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외에는 영국스러운 콘텐츠 부재에 대해서 기자는 한탄합니다. 그러나 영국 문화 산업은 그저 지루할 따름이다. 고급 문화를 추구하는 자신감도 없고 이를 활용하려는 상업적 본능도 없다. 모든 사람에게 어필하려고 노력함으로써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BBC의 같은 영국 경쟁사도 나을 것은 없다. 채널4는 유럽만의 드라마를 제작하는 게 아니라 양질의 드라마를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더 많이 보여준다. 이는 우리의 슬픈 문화적 의구심과 자신감 부족을 반영하고 동시에 국가적 자해 행위가 될 것이다. 영국의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 생존을 위해 우리의 문화 생산에도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이를 회복하기 위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영국의 초기 근대 역사는 우리 글로벌 브랜드의 기초다. 영어, 영국 남성 의류, 축구 경기는 세계 역사상 가장 널리 채택된 우리 민족 문화의 표현이다. 이것은 문화적 소스로 발굴될 준비가 되어 있는 오직 한국만이 꿈꿀 수 있었던 문화자본 집합체다. 아무리 느끼기 힘들더라도 영국에는 영국인을 위한 거대한 시장이 있다. 우리가 BBC를 영국의 소프트파워 도구라는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세계적인 대립, 신흥국의 문화를 통한 자기주장 시대에 성공을 거두어야만 한다. 조금 어렵게 느껴지지만 기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영국의 문화산업은 다른 나라에 비해 쇠퇴하고 있다. 둘째, 영국이 다시 문화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이 좋은 모델이 될 것이다. 셋째, 한국은 뻔뻔할 정도로 당당한 한국스러운 문화 콘텐츠로 세계인의 존경을 받고 있다. 넷째, 영국도 단순히 유명한 문화 콘텐츠를 넘어 영국스러운 콘텐츠가 필요하다. 다섯째, 영국에는 분명 좋은 문화적 소스가 있으며 영국과 BBC는 이를 통해 새로운 문화 강국으로 나아가야 한다. 기자인 아리스 루시노스는 전직 종군 기자로 국제정세에 밝은 인물입니다. 실제 관련 기사를 보면 전쟁이나 정치와 관련된 글이 보일 뿐 우리나라, 특히 한류에 관한 이야기는 해당 기사 외에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 기사에 언급된 한류 관련 내용은 꽤 놀라운 부분이죠. 사실 문화 콘텐츠는 그 자체가 가진 가치도 중요하지만 이를 국가적 소프트 파워로 보면 접했을 때 딱 그 나라가 떠올라야 합니다. 기자 역시 이를 인식하고 쓴 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끔 한류의 가치를 크게 보지 않는 사람도 있고 한류에 대한 반응을 보고 그럴 리가 없다라며 애써 부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한류가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세계에서 보는 한류는 단순히 문화적 현상이 아니라 닮고 싶은 국가적 파워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해당 기사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